여러분, 혹시 지난 한 달간 주식창을 열어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내 계좌는 분명히 파란불인데 왜 증권사 알림에는 세금이 또 나갔다고 뜨는 거지? 우리가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예외 없이 뜯기는 돈, 바로 거래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 의심 없이 내왔던 이 돈이 사실 얼마나 불합리했는지,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되려는 세제 개편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어떻게 뒤흔들 것인지, 그 실체를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변화의 본질을 놓치신다면 10년 뒤 수익을 실현하는 그 순간에 그때 그 분석을 들었어야 했는데 라며 피눈물을 흘리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진실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겪어온 세금 시스템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시장을 분석하며 가장 황당하게 느꼈던 지점이기도 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배가 고파서 소문난 맛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상한 냄새가 진동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 한 번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나갈게요 라고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문 앞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님, 음식을 먹었든 안 먹었든 맛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우리 식당 의자에 앉으셨으니 자릿세 5,000원은 내고 가셔야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당장 경찰에 신고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릴 법한 황당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수익률 미너스 50%를 기록하며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국가라는 식당 주인은 거래세라는 명목의 자릿세를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내는 건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 같은 원금을 까먹고 있는 마당에 세금까지 떼가는 건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외쳤습니다. 제발 그놈의 징글징글한 거래세 좀 없애달라고 말입니다. 그 원성이 마침내 하늘에 닿은 걸까요? 정부가 드디어 그 자릿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줄이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넘어져도 통행료 안 내도 된다며 우리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개미들의 오랜 수건이 풀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건 분명 호재입니다.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소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던 정부가 갑자기 왜 이렇게 관대해진 걸까요? 15년 동안 네모칸 자본의 논리를 지켜본 제 눈에는 이 달콤한 제안이 마치 거대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집니다. 봉따 점심은 절대 없습니다. 시장의 룰이 바뀐다는 건 누군가는 더 큰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생각지도 못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와, 이제 세금 아꼈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바로 그 찰나, 국가의 계산기는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래세라는 작은 구멍을 막아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의 수익 전체를 통째로 겨냥한 훨씬 더 크고 날카로운 창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드디어 거래세라는 낡은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푸른 초원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세금의 숲이었습니다. 정부가 거래세를 포기하면서까지 기어코 얻어내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양도세라는 새로운 규칙이 여러분의 장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여러분은 아마 등지가 서늘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의 예산 담당자들은 아주 정밀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래세가 없어졌으니 이제 내 수익이 온전히 내 것이 되겠지 라고 믿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날리게 될 겁니다. 정부가 굳이 수조 원에 달하는 확실한 세수원인 거래세를 포기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단순히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일까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짜 호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아주 매서운 회초리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투자자는 앞으로 10년 뒤 국가라는 거대한 지주에게 수익의 절반을 바치는 소장농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내민 카드는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입니다. 자, 이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무조건 떼어가던 그 불합리한 자릿세는 없애줄게. 대신 네가 우리 식당에서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고 배를 채웠다면, 즉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확실하게 내는 게 맞지 않겠어? 라는 제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개편의 핵심인 양도소득세 중심의 체제 전환입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합리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낸다.
이 명제에 감히 누가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조세정의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진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가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비유를 다시 해보죠. 예전에 식당 주인은 손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1,000원씩 받았습니다. 손님이 굶고 나가든 배불리 먹고 나가든 상관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주인이 자릿세를 안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대신 이렇게 덧붙이죠. 손님, 만약 손님이 여기서 고기를 맛있게 드시고 기분이 좋아지셨다면 그 만족의 대가로 식사비의 20%를 추가로 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손님을 위한 배려일까요? 아니면 손님이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더 큰 돈을 벌어들이려는 고도의 전략일까요? 정부가 포기한다는 그 거래세는 사실 푼돈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0.1%에서 0.2%씩 떼이는 건 당장 눈에 띄지 않는 가랑비 같은 돈이었죠. 하지만 양도세는 다릅니다. 수익의 20% 혹은 25%라는 숫자는 가랑비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입니다. 내가 1억 원을 벌었을 때 거래세 시절에는 몇십만 원만 내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앉은 자리에서 국가에 입금해야 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매일 조금씩 들어오던 잔돈을 포기하는 대신 여러분이 공들여 키운 황금 거위가 알을 낳는 순간 그 알의 상당 부분을 합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사탕 뒤의 회초리입니다. 정부는 거래세 폐지라는 아주 달콤하고 예쁜 포장지를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우리는 그 포장지를 뜯으며 환호하고 있죠.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 계좌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매섭게 휘둘러질 세금이라는 회초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가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세를 없애서 생기는 세수 결손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수익에서 훨씬 더 크게 메꾸겠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내는 게 맞지 않냐는 합리적인 논리가 우리 주식시장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는 순간 대한민국 증시를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기둥들이 하나둘씩 뽑혀나갈지도 모릅니다. 개미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은 세금 그 자체보다 내 옆에서 함께 주식을 사주던 큰손들이 자취를 감추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들이 왜 이 달콤한 사탕을 거부하고 짐을 싸려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떠난 빈자리가 왜 여러분에게 지옥이 될 수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바로 다음 장에서 분석해드립니다. 단 1%의 확률이라도 내 소중한 자산이 반토막 날 위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조세정의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름표 뒤를 들춰보면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네모칸 계산이 깔려있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남들이 다 이제 공정해졌다며 박수칠 때 혼자서만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15년 경제분석가의 이름을 걸고 오직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기 위한 불편한 진실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문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부할 수 없는 성경과도 같습니다. 식당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보죠. 맛있는 고기를 배불리 먹고 기분 좋게 일어난 손님이 식사비를 내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오히려 음식을 먹지도 않은 사람에게 자릿세를 받는 예전 방식이 이상했던 것이죠. 글로벌 표준이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도 이제 제대로 먹은 사람에게만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글로벌 표준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서운 함정을 발견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이 양도세를 걷는 이유는 단순히 정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시장이 성숙해 있고 세금을 걷어도 투자자들이 떠나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기업 매력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들은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미슐랭 3스타 식당입니다. 그런 식당은 세금을 떼고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과연 지금의 우리 시장이 그들과 같은 체급일까요?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 합리적인 논리가 우리 시장의 체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세정이라는 칼날은 날카롭지만 그 칼을 휘두르는 곳이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삼초투성이의 시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한번 사람이 내라는 말은 수익이 날 때만 세금을 거두니 손해볼 게 없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세금의 부담이 커지는 순간 투자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미련 없이 짐을 싸게 됩니다. 맛집인 줄 알고 찾아가는데 세금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간다면 손님들은 옆 동네에 있는 더 저렴하고 맛있는 식당으로 발길을 돌리기 마련이죠. 결국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세금이 없는 곳으로 수익을 찾아 떠나겠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조세정이라는 명분은 국가의 곳간을 채우는 데는 훌륭한 도구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시장을 지탱하던 활력이 빠져나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개미들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정한 룰 아래에서 주식을 한다고 해도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면 수익을 낼 기회조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 합리적인 세금이 여러분의 계좌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내가 돈 벌면 세금 좀 내지 뭐 라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논리가 실행되는 순간 여러분 옆에서 함께 주가를 밀어올리던 거물급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이 공정해 보이는 게임에서 탈출을 꿈꾸는지, 그리고 그들의 탈출이 왜 여러분의 은퇴 계획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될 것인지 제4장의 충격적인 시나리오에서 그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한 명의 단골 손님이 식당 전체 매출의 80%를 책임지고 있다면 그 손님이 가게를 나가는 순간 식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4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종목 분석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주식을 들고 있어도 시장을 떠받치는 돈의 기둥이 뽑히면 내 계좌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큰손들의 엑소더스 시나리오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도 없고 매수세도 없는 텅 빈 시장에서 혼자 고립된 채 탈출 기회마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15년차 분석가의 시선으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뼈아픈 팩트 폭격을 시작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이번 개편에서 가장 간과하고 있는 치명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이중과세와 큰손들의 이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당 비율을 다시 꺼내보죠. 정부는 자릿세를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앤다는 확답은 주지 않았죠. 결국 자릿세도 야금야금 내고 있는데 나중에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고 수익의 20%를 또 떼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월급은 제자리인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요율이 동시에 올라가서 통장에 찍히는 실소령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최악의 연봉 협상과 같습니다. 조금 깎아줄게 라는 말에 속아 뭉텅이로 떼가는 법안을 허용한 셈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여러분의 세금 액수만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시장의 고래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을 굴리는 큰 손들에게 세금 2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 시장을 떠나야 할 아주 명확한 퇴거 명령서와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면 20%를 떼이는데 차라리 더 투명하고 성장성이 높은 미국 시장이나 아예 세금 체계가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단골 손님이 세금 아깝다고 옆 동네 식당으로 옮겨가면 그 식당에 남은 평범한 손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맛집의 단골이 끊기면 주방장의 솜씨도 예전 같지 않게 되고 신선한 재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큰 소들이 빠져나가 거래대금이 말라붙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른바 돈 가뭄 상태에 빠집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사줄 사람이 없고 사고 싶을 때 물량이 없는 지독한 침체기가 오는 거죠. 변동성은 커지는데 주가는 힘을 못 쓰는 개미들이 가장 대응하기 힘든 지옥 같은 장세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믿어왔던 우량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힘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하는 고래가 떠난 연못의 비극입니다. 조세정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높은 담벼락이 사실은 큰 손들을 밖으로 쫓아내고 우리 같은 개미들만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보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미들이 고립된 연못에서 서로의 꼬리를 물며 버티는 동안 이미 영리한 자본은 국경을 넘어 더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텅 빈 연못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 시나리오보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 모든 혼란을 예상하면서도 왜 이 시점에 개편을 강행하려 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혹시 이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투자 방식 자체를 통째로 뜯어고치려는 고도의 심리전은 아닐까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진짜 모습이 따로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5장에서는 여러분의 투자 DNA를 강제로 성형하려는 이 거대한 설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실 겁니다. 단 한 명의 VIP 단골 손님이 식당 전체 매출의 80%를 책임지고 있다면 그 손님이 가게를 나가는 순간 그 식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시장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릴 이 고래들의 엑소더스 시나리오를 대비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도 없고 매수세도 없는 텅 빈 시장에서 혼자 고립된 채 탈출 기회마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선 서백만 개미 투자자 중 99%가 간과하고 있는, 하지만 내 계좌의 생존을 결정지을 가장 잔혹한 미래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주식시장의 활력은 소위 고래라 불리는 큰 손들에게서 나옵니다. 이들에게 이번 양도세 개편은 단순한 지출 증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연못을 떠나라는 강력한 퇴거 명령서이자 이탈의 신호탄입니다.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보죠. 우리 동네에 정말 맛있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이 식당은 매출이 높으니 단골 손님들이 고기를 먹고 기분이 좋아질 때마다 추가로 20%의 세금을 더 내라는 법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십억을 써가며 매출을 올려주던 단골들이 과연 이 식당에 계속 남아있을까요? 그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자본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냉정합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비바람을 피해 그들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체계가 더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그만큼의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미국 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옆 동네 식당으로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단골 손님이 끊긴 식당에 신선한 재료가 들어올 리 없습니다. 주방장의 요리 솜씨도 예전 같지 않겠죠. 고래들이 떠나며 자금을 회수하는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연못의 물은 급격히 말라붙기 시작할 겁니다. 거래대금이 말라붙은 시장은 개미들에게 지옥과 같습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사줄 사람이 없고 사고 싶을 때 물량이 없는 돈 가뭄 상태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코가창은 텅 비어 있는데 변동성만 커지는 기괴한 장세가 이어지겠죠. 정보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미들이 이런 거친 파도를 홀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고래들이 휘젓던 활기찬 물결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건 결국 고점에서 물려버린 여러분의 마르지 않는 눈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경고하는 고래가 떠난 연못의 비극입니다. 조세정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높은 담벼락이 사실은 큰 손들을 밖으로 쫓아내고 우리 같은 개미들만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영리한 자본은 이미 국경을 넘어 더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번 사람이 내는 게 맞지? 라는 도덕적 정당성에 갇혀 내 계좌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부는 정말로 이 고래들이 떠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혼란조차 이미 계산된 시나리오의 일부인 걸까요? 어쩌면 이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DNA 자체를 강제로 개조하려는 거대한 심리전일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진짜 모습이 따로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6장에서는 여러분을 단타의 늪으로 밀어넣으려는 이 거대한 설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실 겁니다. 수천 번의 매매 끝에 여러분의 계좌에 남은 건 무엇인가요? 혹시 수익이 아니라 피로감과 세금 고지서뿐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6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투자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금의 덫이 설계된 진짜 이유를 모른 채 매수 버튼을 계속 누르신다면 결국 여러분은 국가라는 거대한 카지노에서 평생 판돈만 대주는 단골 호구로 남게 될 것입니다. 15년 경제분석가의 차가운 시선으로 정부가 여러분의 투자 DNA를 어떻게 성형하려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설계도를 지금 바로 펼쳐보이겠습니다. 이제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볼 시간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가장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시나리오를 분석해보죠. 비유하자면 이번 개편은 식당 메뉴판을 통째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식당을 들락거리며 가벼운 간식만 사먹는 단타족들에게 거래세 폐지는 엄청난 축제입니다. 한 번 살 때마다 내던 통행료가 사라졌으니 이제 마음 놓고 수천 번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마음껏 뛰어놀아라. 정부가 단타 매매자들에게 운동장을 넓혀준 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10년 뒤 내 아이의 대학 등록금이나 나의 은퇴 자금을 위해 우량주를 묵묵히 사모으던 가치 투자자들에게 이 법은 가혹한 재앙입니다. 비유하자면 10년 동안 정성껏 농사를 지어 이제 막 수확하려는데 갑자기 마을 사또가 나타나서 그동안 고생 많았네. 그런데 수확물 중 제일 크고 맛있는 과일 20%는 내 바구니에 담아야겠어 라며 낫을 들이대는 격입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리스크를 견뎌온 대가가 고작 수익의 4분의 1을 헌납하는 것이라면 누가 감히 이 나라에서 장기 투자를 꿈꾸겠습니까? 결국 이 시나리오의 끝에서 웃는 쪽은 누구일까요? 바로 거래 대금이 늘어나길 바라는 주체들입니다. 거래세는 줄었지만 매매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증권사는 수수료로 배를 불리고 국가는 결국 양도세라는 거대한 그물로
나중에 더 큰 고기를 낚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기적인 수익에 눈이 멀어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동안 여러분의 계좌는 야금야금 녹아내리고 국가의 고가는 소리 없이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소름 돋는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정부는 우리 모두를 단타꾼으로 만들려는 건 아닐까요? 장기 투자의 메리트를 깎아내리고 시장의 유동성만 확보하려는 고도의 전략 말입니다. 개미들이여, 오래 들고 있지 마라. 계속 움직여야 우리가 떼 몫이 생긴다. 이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자 성향을 인내에서 투기로 강제 전환하려는 거대한 심리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설계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부가 깔아놓은 단타의 멍석 위에서 춤을 추실 건가요? 아니면 이 설계의 틈새를 찾아 내 자산을 지켜내실 건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세금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진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도 증권사도 알려주지 않는 이 세금 정글에서의 최종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이 전략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 은퇴 계좌의 앞자리를 바꿀 만큼 결정적일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이 늘었네 줄었네라고 불평하는 사람과 그 변화의 틈새에서 거대한 기회의 통로를 발견하는 사람. 10년 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제가 드릴 7장의 이야기는 이번 세제 개편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살아남는 수준을 넘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수익의 급소를 찌르는 필승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최종 생존 설계도를 손에 넣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국가가 설계한 세금 시스템 안에서 쳇바퀴만 돌리는 다람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15년차 분석가의 명예를 걸고 오직 상위 1%만이 공유하는 은밀한 대응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펼쳐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단타를 칠까 장기 투자를 할까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질문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국가라는 지주에게 내 수확물을 가장 적게 뺏길 것인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비유를 해보죠. 이제 주식시장은 비가 오면 무조건 땅이 젖는 야외 전장이 아닙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요새와 비를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벌판으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벌판에서 비를 맞으며 농사를 지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제공하는 합법적인 절세 계좌라는 요새 안으로 내 자산을 신속하게 옮겨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생존 도구는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같은 절세 방패의 재설계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계좌들이 그저 있으면 좋은 거지였다면 양도세 체제 아래에서는 없으면 파산하는 것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양도세 20%를 내야 하는 일반 계좌와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절세 계좌의 수익률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마법과 결합해 거대한 절벽을 만듭니다. 10년 뒤 여러분의 계좌가 1억 원이 되었을 때 누구는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누구는 온전히 1억 원을 손에 쥐는 차이. 그게 바로 이 다음 글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제는 수익의 실현이 아니라 손실의 활용이 투자의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손절매가 그저 아픈 기억이었다면 이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됩니다.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해 전체 수익 규모를 낮추는 손익 통산의 기술. 이것은 비유하자면 농사지은 배추가 풍년이라 세금을 많이 내게 생겼을 때 일부러 농사가 안 된 밭의 기록을 제출해 세금을 깎는 고도의 회계 전략과 같습니다. 이 세금 리밸런싱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의 실질 수익률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결국 이 세금 정글에서 최후에 웃는 자는 단순히 좋은 종목을 고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된 룰을 내 편으로 만들고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수익의 성역을 구축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망했다고 외치는 대중의 뒤편에서 고수들은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세금 최적화 모델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벌판에서 비를 맞으며 국가의 자비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여러분만의 요새를 건축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전략도 결국 시장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계속해도 되는 걸까? 8장에서는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변화하는 파도 위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지막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비로소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짐을 싸고 누군가는 더 단단히 닻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세금 전쟁의 끝에서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15년 경제 분석가로서 수많은 정책의 변화와 시장의 폭락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규칙은 권력자가 만들지만 그 안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건 변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이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으며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주식창을 열기 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마지막 행동 지침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더 이상 운 좋으면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주가라는 정교한 지주가 지키고 있는 관리형 농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지막 마음가짐은 적응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비유하자면 강물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강가에 앉아 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물길이 바뀌었으면 그 물길을 따라 배를 띄우거나 아니면 그 물길을 이용해 나만의 물레방아를 돌려야 합니다. 국가가 내 수익을 뺏어간다는 분노는 여러분의 계좌에 단 1원도 보태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세전 수익이 아닌 세후 수익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십시오. 아무리 수익률 50%를 찍어도 세금으로 떼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종목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둘째, 국가가 허용한 합법적 탈출구인 절세 계좌의 한도를 단 1원도 남기지 말고 꽉꽉 채우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이자 최고의 공격입니다. 셋째, 시장의 소음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떠날 때 우리는 바뀐 돌을 역이용해 더 단단한 자산을 모아가야 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숫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의 싸움입니다. 세금 체계가 어떻게 바뀌든 좋은 기업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성장합니다. 국가가 수익의 일부를 가져갈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얻는 통찰력과 자유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번화하는 파도에 삼켜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더 넓은 대양으로 나갈 것인가? 그 선택의 키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설계도는 여러분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계좌의 절세 현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의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은퇴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금 정글의 최종 승자가 되는 그날까지 가장 날카롭고 정직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